문과 어린이인 저는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기에 내가 쏜 후레쉬 빛이 닿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네요 그냥. 어릴 때 기본적으로 이 물리학의 이해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벽에 닿는 언젠간 닿을 텐데 왜 닿지 않을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구름까지의 거리가 그보다 멀단 말인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궤도님은 그런 저는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아니 그러면 인문 그리고 과학으로 인간과 자동차의 관계를 재해석해보는 문과적 기술주의 그 첫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정식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크게 소개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에 계속 이렇게 뜨는 궤도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과학계 유튜브계 빛과 같은 분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진짜 빛처럼 지금 요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예. 네, 우리 궤도님입니다. 빛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죠. 초속 30만 킬로미터. 네. 즉 이제 저의 이 급한 일정도 한계가 있다. 지금이 고점입니다. 아, 그래요? 약간 지금 컨디션에 무리가 옵니까 요즘? 이미 무리는 왔고요. 네. 하루살이 인생. 오늘만 아프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궤도님께는 뭐 중간중간 궁금한 점 계속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주실 분도 저희가 모셨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송지훈 박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안전부품 랩 측면협백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지훈 책임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미소가 너무 예쁘죠? 지금 비주얼로 뽑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빛이랑 램프 관련해서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모비스. 임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모비스에서 여기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저희 카메라 앞에 서게 되셨는데 맞습니다. 임무가 뭐예요? 기술들 좀 편하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뭐죠? 출신 학교가 같더라고요. 학연. 네.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다. 오. 3명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럼 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제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 그렇죠. 2회차.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고려대가 나온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화도 이만큼 게스트로 힘줄 수 있습니까? 이화가 임영웅 씨라고요? 여영우아. 아니, 임영웅 씨랑 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나가면 안 돼. 뭘 갔나?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자꾸 친한 게 나가니까. 네. 이 얘기만 나가요. 한 100가지 이야기 하다가 한 번 나오면 이 얘기만 나가. 99가지가 다 사라져. 여영우아.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빛과 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밤이 돼도 도로, 자동차, 건물에서 계속 빛이 나오니까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 인류가 빛을 사용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네. 빛이 없었죠, 밤에는. 네. 태양이 이제 떴을 때만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태양이 지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빛을 얻어야 되는데 태양으로부터 얻는 빛 말고는 이제 불이라는 것. 이걸 통해서 얻었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횃불 이런 걸로 이제 밤을 좀 밝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촛불 형태, 심지 형태를 놓고 안에다 이제 이렇게 연료를 넣어가지고 불이 조금씩 심지를 타고 이제 탈물질이 올라오면서 계속 연소가 되는.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횃불을 그냥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길게 오랫동안 빛을 낼 수 있었겠죠. 그렇게 뭐 계속 하다 이제 에디슨이 필라멘트?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훔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네. 실제로 이제 에디슨이 발명을 직접 완전히 혼자 최초로 해낸 건 많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에디슨 하면 전구로 가장 유명한데 네. 실제 전구는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오.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내고 그냥 꺼져버리니까 네. 조명 형태로 사용할까 생각 못 하다가 에디슨이 여기서 이제 필라멘트나 여러 가지 것들 개선을 해가지고 네. 오래가는 전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쓴 램프가 이제는 뭐 LED까지 발전을 해서 이 다이오드 형태는 워낙에 적은 에너지로 빛을 잘 내니까 네, 굉장히 또 오래 가고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불에서부터 지금 이제 LED까지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LED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자를 특정 지점까지 올렸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특정 파장들을 이제 내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이제 LED로 빛을 내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쓰는 램프 자체도 예전에는 호롱불 같은 형태를 쓰다가 맞아요. LED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고효율의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었죠.
근데 빛을 조명 말고 소통 목적으로도 활용했다는데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건가? 봉화, 네. 사실 뭐 등대 등대, 기본적으로 빛으로 소통하죠.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 볼 수 있는 건 신호등, 신호등. 빛으로 소통하죠. 전쟁에서도 사실 그쵸. 뭐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전쟁을 뭐 하도 안 해봐갖고. 전쟁 해보셨어요? 전쟁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네. 좀 해본 거 위주로 하시죠. 녹화 굉장히 어렵네. 빛을 어두운 데서 네. 옛날에 그 할머니네서 쓰는 그런 후레쉬 있잖아요. 랜턴들이요. 네. 할머니네 그 시골에서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 랜턴을 하늘에다가 대. 그럼 이제 안 하늘이 밝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배웠기로 이제 빛이 언젠가는 저기에 닿을 테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쪽 어딘가 별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빛 입장에서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 쏘자마자 안 닿으면 안 닿은 거겠죠? 문과 어린이인 저는 어렸을 때 언젠가 정말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기에 내가 쏜 후레쉬 빛이 닿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네요, 그냥. 이게 좀 아쉬운 점이죠. 어릴 때 기본적으로 이 물리학의 이해가 좀 아쉬웠던 거예요. 벽에 달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언젠가 닿겠지 하고 끝내는 거는 과학적 사고는 아니에요. 언젠간 닿을 텐데 왜 닿지 않을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구름까지의 거리가 그보다 멀단 말인가? 1초 안에 닿지 않네? 그렇게 가야 돼요. 물어보는 거죠. 왜 빛은 구름에 닿지 않을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궤도님은 그런 저는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송 박사님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해소를 꼭 하시는 저는 스타일이잖아요. 어렸을 때 문과적 사고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 생각 저도 잘 안 해봤거든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벼랑 끝에 몰릴 뻔했어요. 아무튼 빛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빛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제일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는 빛이 가장 빠르다. 네. 그래서 빛보다 빠르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빛이 제일 빠른 게 맞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생성 이론에 따라서 네. 빛이 가장 빠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빛을 추월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 될 과학을 참고하세요. 네, 어쨌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힉스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예시를 들 때 인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유님이 지하철역을 걸어 다니는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붐비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유님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동이 힘들어지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저로 해도 돼요? 근데 정식님도 좀 알아보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 뭐 지하철에서 이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조정식님이 96년 조정식. 96년도에 뭐 하셨어요? 초등학생이었죠. 네, 96년 조정식님께서 네. 지하철을 걸어 다닌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기도를 약간 이 힉스 메커니즘의 질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인기가 많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동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빛은 인기가 아예 없어요.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아요. 이동 자체가 최고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 그게 빛의 속도. 질량이 없는 빛,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은 가장 빠르다. 진짜 설명을 잘하신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아무튼 빛 얘기를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 수단별로 빛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배도 조명이 들어가고, 그럼요. 차에도 조명이 들어가고, 기차, 비행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빛들이 그 쓰임새와 종류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본인이 보기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각적으로 빨리 상황을 이제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중량 자체도 워낙 커서 이제 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그러기엔 또 시각적인 한계가 있고 레이더라든지 음파를 이용한 소나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램프의 쓰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에 아시죠? 이 얘기. 그 장님 등불 얘기 알아세요? 이게 등불을 들고 사람이 멀리서 옵니다. 그럼 딱 보고서 뭐야 저기 사람이 있네 그러고 피해 가요. 근데 딱 보니까 장님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장님인데 너 왜 등불을 달고 다녀? 그러니까 장님이 이렇게 들고 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장님은 배 비행기네. 맞습니다. 딱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배나 비행기는 상대한테 내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나 여기 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다친다. 맞습니다. 요거죠. 근데 자동차 중에서도 후면 램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등. 주변에 내 위치를 알리거나 아니면 내가 쓴다.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기능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주로 나간 탐사선은 조명 없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만날 일도 없고 누가 나를 볼 일도 없고 보통은 우주에 나가서 뭘 부딪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브레이크 등이랑 전방 그 등이랑 색깔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그 과학적인 이유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브레이크 등 빨간색이죠. 네, 잘 보이죠. 빨간색 훨씬 잘 보이죠. 파장이 길기 때문에 네. 얘가 예상보다 꽤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잘 뚫고 보입니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가까운 쪽이 산란이 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다. 빨간색이 확실히 좀 그 공포를 많이 주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빨간색 같은 것들이 실제 빛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몸이 반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었었거든요. 1900년대 중반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붉은색 광이랑 녹색 광을 했을 때 신체가 근육이 얼마나 더 빨리 반응하냐 했을 때 붉은색이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실제로 급제동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신체가 좀 더 빨리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붉은색을 쓰는 게 좀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조등은 그 흰색은 내가 시야를 확보하는데 좀 장점이 있는 건가요? 빨간색은 무섭겠죠, 운전할 때? 온 세상이 빨간 빛이. 빨간색을 보면 또 공포가 유발되거든요. 피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붉은색을 보면은 불안해지죠. 그럼 뭔가 내가 더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쓰면 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스트레스가 좀 심하겠죠.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아, 자동차 램프 얘기를 저희가 쭉 했었는데 사실 이제 램프가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들을 많이 하지만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빔을 막 쏴서 이게 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막 보복 운전 많이 나오고 그죠? 앞차가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럼 요걸 한번 때립니다. 뒤에서는 때리면 이놈 봐라. 그럼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그러고 보면 앞차에서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죠? 앞차는 급정지. 그죠? 급정지 했다가 다시 하가. 해보신 거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보시면은 하이빔을 쏘면 그렇게 좀 짜증이 나요. 원래 기능이랑은 좀 잘못돼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같이 이제 굉장히 차가 주변에 없거나 아니면 뭐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뭐 경우에 라스베가스 가고 이럴 때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차가 없을 때 드라이빙 할 때 켜는 그럴 때 쓰는 빛이 사실은 드라이빙 빔, 상향등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상향등을 켜게 되면 눈이 상당히 많이 부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이라고 해서 주변에 차가 나타나면은 이제 상향등을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가려준다든지 상대가 눈부시지 않도록 이런 기능들의 램프들이 많이 개발되고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이빔은 불만을 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하이빔 대신에 바로 엽총을 꺼내기 때문에 야 엽총 딱. 근데 하이빔 같은 거는 이제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ADB 기술이 아직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차가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곡선주로 같은 데서는 일부 또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맞아. 눈이 또 이제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센서랑 연동을 해가지고 어드밴스 타입의 ADB, 그러니까 AADB라고 하는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더 개선되네요. 맞습니다. 전혀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는 기술이 좋아져서 하이빔을 쏘는데도 앞차가 눈이 편안한 거예요? 하이빔을 쏴도 이제 자동으로 운전자가 지금 화가 났구나 싹 가려져. 스티어처럼. 그러니까 스티어처럼. 자, 아무튼 그 자동차 램프가 워낙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막 뭐 밑에다가 메시지도 뭐 횡단보도 그리고 막 그런다고 난리가 났다 그러던데. 네, 이게 사실은 그 HD 마이크로 LED랑 반사판에 해당하는 그 초소형 미러들을 이용한 DMD라는 기술이고요. 정확하게는 HD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면에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그려준다든지 급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주는,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퍼지고 이랬을 때 쓰기 좋겠네요, 그죠? 그거 좋고 경적을 울리는 거 이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향으로 퍼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대상한테 전달을 못하고 그냥 모든 곳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이게 굉장히 또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네. 들어갈 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주자야. 네. 근데 가끔 이 번호판 인식 오류를 안 내릴 때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빵빵 하면 이제 막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를 열어달라고 하는 건데 경비 아저씨도 이게 좀 짜증이 나고 그죠? 그 빵빵으로 아저씨 막 그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나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닥에다가 206동 뭐 몇 5호 아저씨 저예요. 아저씨 저예요. 아저씨가 딱 열어주는 거죠. 아, 되게 좋네요, 그럴 때는. 왜냐면 문 열고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니까. 아까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없는 이제 시골길 이런 데서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차를 멈추고
횡단보도를 내가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라이트로. 이건 좀 약간 악용되겠는데요. 왜요? 횡단보도 그렸다가 중간 졌을 때 살짝 지워. 아니면 횡단보도 그려놓고 조금씩 이 뒤로 이동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따라서 옆으로 이동합니다. 요거 악용하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이거. 자, 요즘 뭐 또 자율주행 핫한 주제입니다. 이게 그럼요. 지금 뭐 자율주행도 뭐 1단계부터 막 이렇게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2단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멀었죠, 아직. 네. 예. 근데 이게 완전 자율이 되면은 그러면 램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쨌거나 차량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램프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전자기파 기반의 소통을 하겠죠. 지금은 그 빛을 운전자가 보고 이게 전자신호로 뇌로 가서 사고를 하고 이제 내가 행동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량과 차량끼리 전자기파 기반으로 다이렉트 소통. 얘네가 바로 내장된 컴퓨터가 소통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하이빔으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그럼 이제 욕설이 날라오고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뿌리겠죠. 이제 그게 미래군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 거예요. 저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하게 되고요. 주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운전을 하는 주체가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센싱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빛과 자동차, 램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빛, 램프 어디까지 발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류가 본 가장 아름다운 빛들은 전부 우주에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망원경으로 토성을 보게 되면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토성의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가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아름다움은 빛이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면 나중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시야를 확보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 램프가 쓰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내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램프 형태의 빛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또 송 박사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사실 램프라는 것들이 뭐 LED라든지 레이저라든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주변이랑 소통한다든지 그런 기능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긴 하고요. 사람을 어차피 향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쪽을 방향으로 저희가 램프를 아무래도 많이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뭐 문과적 기술주의, 대망의 첫 회,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과학 얘기를 한다 그러고 또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전 재밌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우, 다행입니다. 어떠셨어요? 예, 뭐 2화도 또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네.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고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진행을 잘하시고 또 전문가시고 조합이 좋습니다. 네, 우리 송 박사님도 오늘 또 처음 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나운서님이랑 이제 궤도님께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첫 회를 잘 진행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뭐 퀄리티 스타트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두 분과 오늘 빛과 램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자동차 기술과 관련한 인문 과학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오늘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들, 궁금증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적 기술주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